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8월 12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제주경마가 휴장으로 시행이 되고요, 부산경마와 서울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제주가 이제 휴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부산경마가 총 14개 경주, 그 다음에 이제 토요경마가 이제 서울경마만 시행이 되고, 또 일요경마가 기존대로 서울하고 부산이 같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는 부산과 서울에서 완벽한 상황을 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경마만 시행을 했는데 출조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출조수도 줄어들었고 일요교차도 4개 경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경마 쪽보다는 서울경마 쪽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에 이제 강타가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가장 잘한 예상은 토요 제주교차 5경주에서 A급 준매의 승부처로 해가지고 3쌍승식을 309.3배까지 복승 20.1배 단통, 쌍승 42.7배 단통, 3복승 39.2배, 여기에 이제 3쌍승이 309.3배까지 아주 완벽하게 적중을 성공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줬고요. 토요경마는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 제주 7경주에서 하이라이트 승부 역시나 2번 메아리에 4번 획기적 2번 4번을 단통으로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토요 제주 2경주 하이라이트 또 승부였어요. 요게 또 이제 4번 태양별에 3번 용의 질주, 요것도 이제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줬고, 단통 적중이 또 지난주에는 꽤 많았는데, 일요 부산 2경주에서 대스타의 적도의 야신, 여기에 이제 9번 스카이미러까지 사거리 적중을 3쌍승까지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스페셜 루키의 한예별, 또 일요 부산 제10경주에서 8번 6번 복승시 3.6배 쌍승시 3.8배 단통 적중을 해드렸고, 또 일요 부산 11경주에서 딱 3두루만 10번 아임리오파도, 7번 중앙여제, 5번 태권 체프, 자, 이렇게 해가지고 3.8배 복승 단통, 쌍승 8.5배 단통, 3복 5.4배 3쌍승식 30.6배 단통 적중까지 사거리 적중을 해드렸고요. 또 토요 부산 제4경주에서 장군의 위에 2번 찬하나 레이스, 여기 우승천지까지, 자, 여기서 3쌍승이 역시나 25.3배 단통 적중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 부산 제3경주에서 9번 선샤인 알파에 9번 가모스타 2.8배 쌍승 6.9배 뭐 이렇게 적중을 해드렸고, 또 어느 정도는 뭐 아주 싹 잘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토요는 이겼고요, 부산은 졌어요. 후반부에 못해서 금요경마는 졌고, 일요경마도 적중수는 괜찮게 나왔는데 중배당 적중이 나오지는 못해가지고 토요일날은 대승입니다. 완벽하게 대승인데 금토일날은 2%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적중수는 많이 나왔는데 고배당 적중이 안 나오는 바람에 조금 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31일날 지지난주죠, 일요 7경주에서 중매의 승부 단통으로 18.4배 3복승시 9.8 39.8배 역시나 단통 적중으로 준매의 승부를 맞춰드렸고요. 뭐 지지난주에도 적중 내용을 쭉 보듯이 서울경마에서 치중을 하자고 해서 서울경마에서 괜찮은 적중이 나와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휴장 기간 동안에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남들보다는 구라치는 광고니까 그 구라치는 광고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대끼리 맞힌 거, 일반 경기로 대끼리 맞힌 거, 그런 거 승부처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요란스럽게 봐야지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냥 저는 그래도 내용 있는 걸 몇 개 맞춰드렸는데 내용이 없으면 전 졌다고 그래요. 토요일 날은 그 A급으로 맞힌 게 있으니까 이겼다고 그런 거고, 금요일 날은 8.7배 단통을 맞췄는데 후반부 못했으니까 졌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꾸준하게 적중이 단통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승부처에서의 제대로 된 중급배당 적중이 없었으니까 좀 진 것 같다,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저쪽 그 서울경마 쪽에서는 그 배팅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는 충분히 이길 만큼 예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후반부에 승부처가 아닌 데서 고배당이 나왔으니까 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경제 승부처에서도 중고배당 단통을 맞춰드렸으니까 거기랑 매치를 하면 그게 어떻게 진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배팅을 해더라도 그런 경우만은 제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에 비춰봐도 난 그거 배팅을 잘못한 거지 제가 예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 부분은 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긴 부분은 분명히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그냥 잘 넘어갔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휴장 기간의 마지막 부산 서울이니까 서울 경마에 올인하고요. 원래 부산은 잘하니까 부산은 항상 이기니까 저 자신을 믿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경마는 총 14개 경주인데 출주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흐름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 경마하고 비슷해요. 지난주 일요 경마하고. 그러니까 다적중은 대끼리든 뭐든 단통이든 배당이 적든 많든 다적중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승부처에서 두세 개 정도가 단통으로 맞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경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6개인가 7개를 맞춰드렸는데 단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당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럼 없는 배당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승부처에서 한 방이 크게 터진 것도 별로 없지만 열몇 배짜리라도 단통 적중을 맞춰드렸으면 이겼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일요경마 때 아쉬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흐름입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저는 8번 다른 박지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주행검사시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전반 가볍게 밀어주며 큰 무리 없이도 탄력이 양호해 의외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신마경주인데, 신마경주에서도 의지를 갖고 때리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2번 파티오게인 같은 것들은 서승훈이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때리면서 주행검사도 받는다. 근데 그 자세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서승훈이 자세가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걸음이 어느 정도 실전처럼 뛰었기 때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대가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데뷔전 때는 실전의 연장이니까 의외로 2번 파티오긴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말도 되는 말이에요. 어쨌든 좀 8번 다른 박지를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밤. 지난주에 나팔을 몇 번 불었어요. 그래도 요즘 나팔 불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요즘이요, 가정용 전기가 집에서 에어컨을 틀으면, 전 마루에 이제 큰 에어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누진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못 틀게 그래가지고 방으로 쫓겨났어요. 엄청 덥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목요일 날은 2카트를 찍으니까 에어컨을 틀고 찍기로 하고, 수요일 날은 그냥 제 방에서 그냥 선풍기, 요 앞에 선풍기가 있거든요. 그 선풍기 뒤에 맞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돈이 못 낼 정도로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아낀다는 게, 옛날 부모님들은, 부자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난한 분들도 그렇고, 의뢰
아끼는 게 생각나는 데 있었잖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데 우리들 밑으로는 거의 아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만 해도 아끼는 걸 배우고 커가지고 내가 에어컨을 튄다는 게 뭐 전기세를 못 내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아끼는 분위기니까 그냥 나도 좀 아끼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돈이 아깝고 못 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애국 아닌가? 그런 게 나라사라가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뭐 큰일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냥 내 마음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10번 중앙요정입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마필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만은 데뷔전보다는 이전지에 더 많이 능력을 끌어내니까 데뷔전에서 여기 능력을 끌어냈으면 다음엔 이만큼을 끌어내야 돼.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이런 현상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 데뷔전에서 능력 발휘를 했는데 이전지에 가서 능력을 못 끌어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행 검사를 2회 이상 받고 출전을 했거나 내지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걸음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좀 고생을 했거나 단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어. 그런데 바로 10번 중앙요정이 바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째에 더 못 뛰었다는 얘기야. 데뷔전이 이만큼 뛰었는데 이전째에 하강을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강탄 이 이론하고는 틀리지 않냐.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기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더니 왜 이전째에 이렇게 하강을 하느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주행검사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행검사는 2회를 거치면서 얘가 힘이 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직전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 데뷔전 이상의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왜? 힘에 있는 어린 말이니까 성장세 말이니까 더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중앙요정은 이번 파스에서는 세게 보고 싶다. 자, 그래서 10번 중앙요정으로 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능력이지만 경주마의 성장 패턴이라는 쪽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10번에다가 중심을 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순수 능력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 말을 기준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강타가 늘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탄탄해? 개념이 탄탄하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응용력이 떨어져서 암기는 잘해도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응용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그 개념 파악을 못하기 때문인데 뭐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저는 이렇게 마필의 그 성장 능력,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전문가들하고도 같은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정말 수준 이하 애들이 있어. 대부분이야. 제가 봤을 때 그냥 배팅만 할 줄 알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배팅을 오래 하면요 장기도 그 동네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그 뭐라 그래 그 통장 뭐 반장 뭐 복덕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장기 잘 두잖아. 그런 분들 장기가 뭐냐면 오래 경험에 의한 장기거든. 그러면 이 경마도 오래 경마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개념부터 차곡차곡 공부를 해온 거야. 경마가 뭐냐? 경마가 뭐지? 그러면 전개가 뭐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마필의 능력 분석은 어떻게 됐고 이 능력이 어떤 식으로 환산이 되지? 이런 부분부터 다 차곡차곡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하고 맞히는 거에 있어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참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경마가 한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방방 뜨고 다니니까 이거 불합발 세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데가 바로 그런 데에 이유가 있어.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전문가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부산 상경주입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죠. 이번 댄싱스타입니다. 마필의 능력상 강축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개상 빠른 선행만 마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느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2번 댄싱스타가 선행을 가서 끌어버리면 취임마가 오는 게 아니라 선행평 마편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의외로 제가 봤을 때 선입평 강자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내지는 또 종반 뚝심형 마편도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2번 댄싱스타를 놓고는 6번 닌사가 뭐 당연히 팔릴 테니까 2번, 6번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3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반대로 이제 전문가 중에서 자기만 판 친구들도 있어요. 뭐 복귀면 복귀, 그 다음에 조교면 조교, 이렇게 하는 것만 판 친구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아집이 있어. 또 그런 친구들은 자기 것만 최고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 아니 이 세상에 자기 것만 최고가 어딨냐고. 그건 아집이지. 그렇기 때문에 응용력이 또 굉장히 떨어집니다. 못 맞춰요. 한마디로 못 맞춰.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나가도 수술을 받더라고. 그럼 뭐로 조교 나가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복귀를 하는 친구들은 여러 번 떠들어보고 나름대로 또 그 떠들어보는 가운데서 능력,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그런 특화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이니까, 경마의 기본이잖아, 복귀는. 그러니까 요즘 그 전문가들 새롭게 하는 친구들은 지난주 경주 후기, 뭐 내지는 지난주 경마 복귀, 이렇게 경마가 끝나면 그런 복귀를 올려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 그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광고 내역에다가 무슨 5번, 6번, 5 놓고 2번 깔아놓고 5번, 6번 주력에 5 놓고 뭐 3번, 6번 반주력에 그래놓고 맞췄다고 떠드는 애들 보면은 야, 난 저런 애가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던 놈이 어떻게 저렇게 10년 된 사람처럼 경마를 하고 구라를 치고 다니까. 그리고 글빨 좀 쓴다고 구라치고 무슨 주로 얘기하고 막 이러는 친구들 보면은 야, 주로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주로를 얘기해가지고 경마패는 혼선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주로 뭔 주로가 얘기하는 거야? 양호 주로 얘기하는 거야? 건조 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주로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지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가 빠르다 느리다. 아, 주로가 빠르다 느리다는 경주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고. 경주가 끝나봐야 주로 빠르기 환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면서 떠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예상을 들으면 그게 사기야. 그게 내가 봤을 땐 그런 게 사기라고. 아니 엊그제 시작한, 아니 예를 들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뿅아리 새끼가 이제 들어 신창놈 새끼가 전부 상고 흉내내는 거 낸다면 그놈이 정신상태가 올바른 놈이요? 아니요. 바로 그런 애들이야.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통하는 얘기냐고. 이런 건방진 새끼가 처음이라서 새끼야! 물 떠먹어! 복사가 해, 이 자식아! 니가 뭘 한다고 복사부터 배워. 잉크에 공무원증에 잉크도 안 맞는 새끼가 나는 복사하고 이렇게 배워. 이게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공무원 때. 물론 말로는 큰 소리로 복사해라 뭐하라 얘기를 안 하지만 잡일부터 배웠어. 당연한 거지. 자기가 잡일을 찾아다니면서 기동력을 하든 운동력을 하든 늦게 남아서 일을 하든 뭐 벤치마킹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일하는 걸 옆에서 옆구리로 보면서 하나하나 자기 걸 만들어가는 거지. 아, 복귀 하나 안 올리는 놈들이 전문가라고 떠드는 것들 보면은 난 그런 거에 용납이 안 돼. 내가 못 맞히어도 그런 거 쓰레기라고 생각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거 들어도 좋아요. 나는 상관없어. 경마라는 게 이기면 장땡인데 언제 얼마든지 뭐로 이기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기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있잖아. 그런 핑계를 내 나중에 끝나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모든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여. 자기가 배팅해놓고. 전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변명할 필요가 없어. 뭐 사업을 해도 운이 안 맞았다. 그것도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1번 토보부킨입니다. 이번 4경주의 조용한 승부처에서 1번 토보부킨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싶다. 데뷔전을 치르고 공백을 갖고 지난번에 출전을 해서 아쉽게 3착을 했는데 데뷔전 때보다는 걸음의 신장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다가 패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하니까 지난번보다는 무조건 더 뛰어야 된다는 가정을 깔아놓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4경주 조용한 승부처에서는 1번 토보키는 세게 보고 싶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목할만한 부산 경마에서의 이슈 부분은 19조가 몰아치기를 했다는 거죠. 야 역시 김영관 마방은 그런 거 갖고 욕을 하면 안 되지. 경쟁사회에서 참 대단한 마방이라는 생각을 가끔가다 합니다. 뭔가 특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마방에 가면 다른 마방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1등은 뭐가 달라도 뭔가 이유가 있으면 1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도 4번 디바인 터치라는 김영관 마방에서 유현명 기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데뷔전 때보다는 무조건 더 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하고 일본 폭풍의 제왕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지난번에 이제 5착을 차지해서도 잘 뛰었어요. 그 이전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 능력 정도를 뛴 마필이니까 선임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선행으로 갔고 지난번에 선임으로 왔으니까 일본 폭풍의 제왕도 사이즈는 굉장히 센 거예요. 이 두 마리가 대끼리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요 대끼리는 별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4번 디바인 터치나 1번 폭풍의 제왕은 봐줘야 되는 마필임은 분명하다. 여기 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필 놓고 때릴 거예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번 토보 에너지와 6번 이 퀸 엘레강스가 대끼리 팔리는 경주입니다. 1번 6번 1번 토보 에너지와 6번 퀸 엘레강스가 대끼리 팔리는 경주다. 그 대끼리가 들어와야 되는 게 또 정석입니다. 이 편성은 1번 6번 밖에 없어요. 뭐 3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은 하나가 정도는 하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변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16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물도 안 먹거든요. 일하면서는. 그런데, 너무 더워요. 방에 이게 유리창을 안 닫아놓고, 문을 안 닫아놓고 하면 물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놓고 하거든요. 선풍기에 의존해서 하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부산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1번 포스터선.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베이스로 추임력이 우수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말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주력을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뛸 가능성이 있죠. 왜? 지난번에는 완급 조절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무조건 직전 이상의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포스트선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딱 3두로 해서 1, 2, 3 해서 복승, 쌍승, 3복승, 3쌍승까지 적중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3쌍승식을 309.3배 맞췄는지 몰랐어요. 좀 3쌍승식을 생각 안 했는데 근데 팬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3쌍승식 맞췄어요. 그거 모바일로에서 2만원 샀어요. 그래서 꽤 많이 먹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3쌍승식도 맞췄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 거예요. 왜? 맞힌 사람이 있으니까. 난 누가 살아있어요. 누가 살아있는데 밥을 먹는데 팬이래. 팬이라면서 나이 드신 아줌마가 그걸 모바일로 2만원을 샀대요. 그러면서 모바일로만 사냐고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얘기를 가르쳐 주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사는 거라고.
창고에다 사도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문자 바꿔다가지고 맨날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 잘 고맙다고. 제가 아니라 고맙다고. 아 근데 전지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이 뭐 UCC 맨날 보니까 얼굴 보니까 딱 알겠는데요. 뭐. 아 그러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은근히 잘하시는 아줌마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여성 팬이 많습니다. 아줌마들이 옛날에 석범이랑 제가 손석범 의원하고 이걸 할 때도 두 친구 석범이도 아줌마 팬이 많았고 저도 아줌마 팬이 좀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는 척 하시는 아줌마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문자 손님이 특히 저는 아줌마 손님이 많아요. 자, 이번 8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맹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준맹이 승부처.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1번 승전필사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2%가 부족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안정적인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 내지는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걸음에 물꼬를 터놓은 마필이라 선행을 못 나간다면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또 선행을 나선다면 한 바퀴를 일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면 1번 승전필사가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8경주 준배인 승부처에서는 1번 승전필사를 놓고 한번 준배당 이상 작심 배당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준배인 승부처다. 빠밤! 자, 이렇게 한번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부산 9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작심 배당을 드리는 999까지도 기대를 하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더스타즈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더라도 4번 더스타즈 정도는 그래도 배팅권에 꼭 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인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그래도 보여준 전력으로는 4번 더스타즈가 세요. 그러면 이번에 물론 더스타즈의 추임력이 하강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난번까지 보여준 추임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방긋깨나 낄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4번 더스타즈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시던 4번 더스타즈는 축은 아니래도 어떤 승식을 누리시더라도 배팅권에 넣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10경주. 자, 넘어갑니다. 1번 5 빅터스입니다. 굉장히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편성상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옛날부터 기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필값은 굉장히 비싼 말인데 마필값에 비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한 마필입니다. 7번 3위 스타입니다. 편성상 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편성에서는 7번 3위 스타가 대간인데 지난주에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마방이 정말 잘한 마방이 19전이면 1조 마방도 못하지는 않았는데 왜 1조 마방은 욕을 먹을까요? 장난을 하니까. 장난을 해요. 제가 봐도. 그 밉살스러운 짓을 해요. 그 백강요정에다 사진을만 보면은 덩치도 있고 두둑한 게 남자답게 생겼잖아. 근데 경마 스타일은 좁쌀이야. 완전히 기집애 경마를 하는 거야, 그거는. 뒷박치고, 그 다음에 인기만 자빠이 많고, 그 다음에 조교해놓고 안 가고, 야, 그 뭐 이상하게 그냥 뭐 영천에 있어요. 대가리판 이런데, 자빠해놓고, 야, 그냥 그러고도 여태까지 재결위원하고 무슨 뭐를 했는지, 야, 나는 그렇게 해도 살아남는다는 게 진짜 나는 신기할 정도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사람.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안 한 거를 했다고 그랬나, 내가? 이게 무슨 무고야?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당연히 있었던 얘기예요. 뭐 내가 뭐라 그랬는데 영천에서 잡바 안 시켰어. 그러니까 뭐 아휴 그러면 얘기해보면 뭐예요. 7번 3일스타인데 이제 추천을 드릴 때마다 불안합니다. 일단 일종 마방을 추천을 드리고 또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요. 일단 와 이것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뒷박칠 거 뭐 없어? 뭐 이렇게 와 이렇게 막 계산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도가 거의 뭐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1번 1만 문제입니다. 이번에 선행을 갈 것 같으네요. 제가 봤을 때 선행을 못 가더라도 따라가도 되지만 선행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일반 문제는 굉장히 이번 편성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6번 발키리야 뭐 당연히 팔릴 거고 1번 6번 막권은 기본 막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번 희망키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어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문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또 골드문이 선행을 간다고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게 팡팡이어로도 있고 2번 동남천하도 있고 9번 미라클이지도 있고 이게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놈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라클이지도 야 이게 뭐 그냥 우습게 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9번 미라클 이지는 이번 편성에서 와야 되는 마필이고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2번 동남천하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한번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어서 지난번에 정상적인 능력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은 부산 13경주 끝장승부처입니다. 끝장승부처 7번 메인스테이입니다. 이런 거는 19조에서 그러니까 19조의 카리스마는 또 뭐냐면 대가리가 팔려서 이 빠질 때가 있거든. 근데 빠지더라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큰 이유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고 웬만하면 가는 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관 마방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는 뭐 가느냐 안 가느냐 수수가 나온다 이런 거 속지 마시라고. 아유 한 달 동안에 한 주 정도를 찍어가지고 그냥 몰아치기로 그냥 때려버리는 마방이니까 수수는 다 가는 말이야. 그리고 김영관 쪽에서가 뭐가 아쉽다고 돈을 얼마나 주고 그 사람이 소설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1,000만원 주면 그 사람이 소설 하겠어? 2,000만원 주면 소설 하겠어요? 지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 친구한테, 그 사람한테 1억을 주고서 또 소수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얼마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다 불안하니까. 다 불안. 상식선에서 얘기가 안 맞는 불안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김영관 마방은 그냥 가는 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방 식구나 마방 규모가 있는데 그게 안 가가지고 그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주식회사라고 딴 데는 다 영세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19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주식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가면 안 돼.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벌어줘야지 그게 마방이 꾸려지는 마방이야. 근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걸 기본으로 딱 보면 모르냐고. 그러니까 다 구라라고. 뭐 소스 받아왔네 이런 거 다 구라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놈이든 다 구라예요. 아 지가 때려먹지 뭐 조판한다고 그거 가르쳐주고 앉았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돈 주고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여기서 썰 풀고 앉았냐고. 아이고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ARS 해가지고 얼마나 모른다고.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부산 14경주입니다. 2번 타피 포인트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마천골두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은 하는데, 워낙에 마천골두를 빼고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천골두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금과 두 번의 경주에서 무슨 빠졌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가운데서도 부산 광역시장배였잖아 지난번이. 그러니까 일반 경주가 아니라 시장배였어요. 대상 경주였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 경주이고 그러니까 또 7두밖에 출전 안 하는데 5번 마천골두가 어떻게 빠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1200 경주를 해서 경주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얘네들이 1200을 완주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인기만을 불안하다고 본다면 저는 5번 마천골두를 불안하게 보고 가장 안 되면 2번 타피 포인트는 무조건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경주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자, 이번 주 부산경마는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개 경주가 배당이 좀 나오고, 한 또 두세 개 정도가 또 중배당 정도가 또 나오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멋진 대승을 기대하면서 강타와 함께 부산경마의 최강자,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부산경마는 강타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강타와 함께 모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